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뭐 2년 뭐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대세 하락이 한번 만들어지면 1년 이상은 대세 하락이 이어지고 길면 3년. 그럼 지금은 주식 살 타이밍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저점에서 좀 그래도 매수를 할 때 사는 게 좋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저점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면서 충격이 나왔을 때가 좋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6월 말에 이제 코스피가 3,316포인트를 찍고 올해 9월 30일 날 2,134까지 이렇게 네.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할 때 보면은 파동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네. 저점을 이렇게 깨면서 깨고 한번 충격이 나오고 반등하죠. 그리고 이 저점을 깨고 충격이 나오고 반등을 하고요. 네. 이 저점을 깨면서 충격이 나오고 그 다음 반등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직 이 대바닥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도 저점을 깨고 충격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그럼 이렇게 크게 다중바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점을 깨지 않고 그 부분에서 바닥을 이렇게 만들면,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그 위에서 그렇죠. 넘실 그렇죠. 그 네. 부분에서 보통 대세하락이 나오고 바닥을 만들 때 한 번에 바닥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네. 거의 없고 여러 번 이렇게 한번 내려와서 바닥을 한번 만들고 또 내려와서 바닥을 한번 만들고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다중바닥이 나왔다는 거는 진짜 이제 그건 찐바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전저점을 보다 더 내려가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네.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도 살짝 반등이 있었지만 이게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계속 지금 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네. 하락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잖아요. 하락 이후에 반등이죠. 아직 큰 파동상 고점을 넘긴 적이 없어요. 이 고점을 네. 한 번도 전 고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네. 단순한 차트의 기본 원리인데 네. 주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추세가 전환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 고점을 높이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사더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최소한 이건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최소한 고점을 높이는 모습을 확인해야 뭔가 상승에 대한 희망이 기대감이 보이는구나,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하자면 전저점이 계속 깨진다는 거는 하락의 기조고, 그렇죠. 전고점을 찍는다는 거는 조금 상승의 기조가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결국 전고점에서 한번 팔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는 네. 이야기도 주셨는데 네.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제 하락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반등이 끝나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앞으로 크게 하락할 거다라고 강력히 얘기를 하고 파세요 해도 네. 대부분 이제 손실 난 거는 못 파세요. 수익 중인 거는 잘 파시는데 손실 중인 건 대부분 못 파세요. 오늘 11월 24일 기준 코스피 지수가 2,441이에요. 네. 조금 소폭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작년 6월 말 7월 초에 이제 고점을 찍고 1년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코스피가 대세 하락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바닥을 찍고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즉 베어마켓 랠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베어마켓 랠리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지금 베어마켓 랠리 후반부 어디쯤 있다라고 저는. 후반부. 네, 후반부 안타깝지만 네. 중반부는 넘어섰고 후반부 어디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아직까지는 약세장이 조금은 더 지속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면 바닥의 끝이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 가야 알 수 있을 텐데, 내년 가서 일단 우리 시장을 볼 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 세계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기업 실적 하향이 현실화되고 그리고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막 쏟아질 때가 이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때. 그렇죠. 네.
어느 분들은 그냥 한 번에 떨어질 때 훅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을 하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렸다가 소폭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소폭 올랐다가 희망 부분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시장이 정말 언제까지인지 알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떤 마음으로 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코스피는 지금 작년 6월 말 고점 찍고 하락한 지가 조금 됐는데 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올해 1월부터 하락해서 우리보다는 한 6개월 이상 좀 덜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아직 1년이 안 된 거죠. 오. 근데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 때, 뭐 지금 닷컴 버블 때처럼 하락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닷컴 버블 때 그때 나스닥이 거의 3년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분명히 이제 뭐 20%, 30%, 많게는 거의 50%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3년 가까이.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뭐 2년 뭐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대세 하락이 한번 만들어지면 1년 이상은 보통은 대세 하락이 이어지고 1년 반에서 2년, 길면 3년. 이게 국내 시장이든 해외 네. 시장이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예. 대세 하락은 1년 이상, 대세 하락이 만들어지면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 지금은 주식 살 타이밍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대세 하락 중에도 뭐 20%, 30%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는데 지금 벌써 거의 17%, 한 18%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저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후반부 어디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익비가 안 좋은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점을 테스트하거나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 네. 전저점을 깨면서 충격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더라도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전저점을 한번 보고 나서 전저점보다 더 떨어졌을 때 네.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내가 그래도 조금 잃더라도 덜 잃을 수 있고 그렇죠. 오르더라도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네. 지금 사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주식을 사가지고 언젠가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좀 기다려야 될까요? 아, 정말 궁금한 거는 손절을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이 기로에 서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도 정말 뭐라고 이렇게 답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9월에 이제 다른 채널에 나갔을 때도 드렸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나스닥이 11,000, 뭐 10,000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텐데 최악의 경우 내년에 나스닥이 6,000을 보러 갈 수도 있다. 이제 6천이요? 최악의 경우 이제 네, 사례. 이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기업 이익 하향이 좀 세게 나오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대세 하락 중간에도 분명히 20%, 30%, 많게는 50%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반등을 기다려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반등이 이제 코스피로는 꽤 나왔죠. 그리고 네. S&P 500도 꽤 나왔고 나스닥은 근데 좀 덜 나오긴 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종목 하나하나를 갖고 손절 기준을 이렇게 30%, 뭐 40% 손실난 종목을 종목 하나하나 갖고 손절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 네. 내가 얼마나 들고 갈 수 있는 자금이냐, 그리고 현금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느냐, 네. 주식 비중이 좀 과도하느냐, 현금 비중이 많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대세 하락이 지나고 나면 큰 상승장이 오는데 그 상승장이 오기 전에 이제 대바닥을 확인하면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막상 그때 주식만 들고 있고 현금이 없으면 주식을 살 수 없잖아요.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네네. 네. 그래서 그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는 현금을 만들어야 되고 이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 중일 때 분할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죠. 주식 비중이 많은 분들은요. 지금 많으신 분들은 줄여야 되는 곳이고 손절 기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네.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대표님만의 그런 손절 기준이라는 네. 게 있을까요? 네, 손절 기준이 있죠. 저는 이제 주로 단기 매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매매할 때 명확한 진입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훼손되면 이제 손절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7월 이후에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와, 그러네요. 네, 진짜. 엄청 많이 올랐죠. 네, 네. 많이 올랐네요. 네. 요 상승이 있었고, 지수랑 같이 7월 초에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요 상승이 있었는데, 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때 이제 지지선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121선, 요 회색 선도 하나의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단기 상승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있는데 그 장대 양봉의 하단 그리고 이 앞에서 지지 올랐다가 눌렸는데 여기서 지지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지지 자리가 하나의 진입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이 겹쳐 있는 자리를 찾는 게 좋거든요. 120일 이동평균선은 네. 그러니까 120일간의 종가를 다 더해서 120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20일간의 평균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20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가격인데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120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네. 평균 매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승하다가 눌렸을 때 어떤 이런 평균 가격으로 오면 만약에 이 주식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 평균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려는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자리가 매수하려는 심리가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장기평선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특히 그 장기평선이 이렇게 우상향일 때 그럴 때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20일 선을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봐야 되는 기본적인 선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지수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고 여기다 이제 지수를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를 아래쪽에다가 추가했는데 7월 4일에 같이 저점을 찍은 거는 동일해요. 이렇게 같이 올라갔죠. 근데 지수는 8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는데 이 종목은 지수 빠지면서 하락할 듯 하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서도 굉장히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세게 올라갔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이제 손에 꼽히게 세게 올라갔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 치면 거의 탑으로 세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인 거고요. 시장 대비 대형주가 이렇게 강했다는 건 결국에는 메이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강한 거고 메이저가 왜 매수를 했을까요?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망을 좋게 보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9월 달에 급락을 할 때 시장 급락 영향으로 같이 빠지지만 시장은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시장 올라갈 때 훨씬 더 세게 올라가고 시장 빠질 때 덜 빠지는 거죠. 이런 종목이 바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고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선이 겹쳐 있는 자리로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120일 이동 평균선이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보시면 앞에 이제 저항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저항을 돌파한 거고 여기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간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다음에도 또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지지선이 겹쳐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노리는 거죠. 과거를 좀 살펴보는 거네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손절은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다면 그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주식에 물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이 시장을 현명하게 또 잘 극복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까요? 시장은 항상 상승장, 하락장을 반복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은 1년하고도 한 5개월 정도 하락장이 진행이 됐고 미국 시장은 약 이제 11개월 하락장이 진행이 됐는데 과거를 보면은 대세 하락이 뭐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나오면 거의 바닥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닷컴 버블 때는 거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3년 가까이 진행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 마지막 2년 넘어가서는 거기서 크게 빠지진 않고 조금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좀 그런 시기였고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만약 1년 반이면 내년 이제 상반기면은 바닥의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기간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실제 바닥이 나오는지를 그때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 좋은 뉴스들 경기 침체가 지금 현실화되지 않았잖아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부분이 되면은 그 현실화가 가까워지면 분명히 주식시장은 한번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이 분명히 하향할 가능성이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렇죠. 내년에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게 가까워지면 분명히 또 주식시장은 하락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이제 내년에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그때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만약 그런 시장이 됐을 때 국내 주식을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국외 주식,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을까요? 근데 네.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랑 미국 시장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오른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2011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급락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우리 시장은 박스피라고 해서 뭐 6년, 7년 박스권 2000 정도에서. 그쵸, 네. 예, 박스권 장세가 있었는데 미국은 사실상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쭉 대세 상승이었어요. 13년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특히 기술주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미국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그 많이 올라간 쪽은 이제 한동안은 좀 상대의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우리나 이머징 증시 쪽에서 그 다음 사이클은 더 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상승장에는 미국의 기술주 성장주보다는 우리 시장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대부분 미국 주식은 사면 오른다, 사면 오른다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다음 상승장에서는 그게 변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이 좀 강세였다면 네. 지금은 진짜 바닥을 다지고 힘을 아껴두고 있는 국내장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뭐 국내장이냐 또는 해외장이냐 이거 상관없이 일단은 내가 주식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장 어쨌든 1년 반 가까이 하락을 했고 미국도 지금 1년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세 하락이 지나면 대세 상승이 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IMF 외환위기 거치고 주식 시장이 거의 휴지 바닥이 됐다가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잖아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대형주조차 막 5배, 10배 올라가는 그런 대폭락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요. 그러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IMF 외환위기 때 내가 주식을 샀으면 엄청나게 부자가 됐을 텐데. 맞아요. 후회 많이 하죠.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번에도 이 대세 하락이 끝난 이후에 또 그런 좋은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거란 거죠. 부자는 위기 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그걸 잡으려면 주식시장을 떠나 있으면 잡기가 어렵죠.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서 그렇죠. 흐름 봐야겠네요. 네, 관찰해야죠. 그럼 이제 현금이 정말 귀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그러니까 주식 계좌만 따져도 주식 비중이 70%에서 90%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근데 주식시장이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서는 10%에서 한 30% 정도만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좋은 기회를 대비해서 현금으로 아껴두는 거죠. 비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죠. 저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우리 주린이 분들,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명백히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서 최저점은 모르고 최고점은 몰라도 그 돌아나가는 사이클을 확인하고 내가 주식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유동성이 또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중 조절할 수 있고 그 비중 조절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대표님도 현금 비중을 조금은 늘리고 있는 편이신가요? 저는 작년 7월 초에부터 시장 조정을 이제 준비를 얘기를 했었고 그때부터 계속 현금은 많이 있었고 이제 빠졌을 때 이제 단기 트레이딩만 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늘 많은 편이죠. 그 현금으로는 다른 것에 투자를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현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편이신가요? 보통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뭐 CMA 계좌에 넣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식 비중이 예를 들어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10에서 30%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그냥 CMA 조금 이자를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걸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채권이나 이런 분야는 사실 잘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전문 분야에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돈은 안전자산에 넣어놓자 이런 주의. 오히려 안전하게만.